수원차만 47,000대 정도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수원 바깥의 차량들, 그러니까 수원시가 해봤자 세금도 못 받는 돈도 안 되는 업무들을 20만 건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업무로 20만 건 정도를 했었을 때 그 20만 건에서 나오는 세금은 몇 억 정도냐? 2,341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수원시가 타 지자체 업무를 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문제의 쟁점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 PD고요. 네, 경제부 김지원 기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좀 수원시민들이 화날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좀 수원시민으로 제가 지금 수원시민은 아니거든요. 저는 수원시민입니다. 네, 저는 수원시민이 아니라서 수원시민으로 좀 빙의를 하고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엄밀히 말하면 수원시가 사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수원시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인천 시민들, 안산 시민들, 뭐 나아가서는 또 창원 시민들과 전주 시민들도 우리 저희 경인일보 유튜브를 볼지 모르겠지만 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창원에 지인이 있으면 또 보내주세요. 예. 화가 많이 날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그 개요를 좀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무관할 차량 등록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차를 사면 보통 저희가 이제 각 차량 등록 사업소라는 곳에 내가 이제 차를 샀다라고 이제 보통 취등록을 하는 업무들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취등록 업무에서 보통 이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취등록세라고 하는데 그 취등록 업무들을 산 곳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원에서 내가 이걸 샀으면 바로 그냥 근처 뭐 구청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차량 등록 사업소 가가지고 등록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또 뭐 내가 그거를 굳이 수원에서 안 끌어도 무슨 용인에서 끌어도 되고 뭐 어디서도 끌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차량 등록이라고 하는 업무가 이제 각 그 수원시, 뭐 용인시 각 시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들에서 이제 차량 등록 업무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이제 우리 모두 도로 갑니다. 경기도로 가고 그 경기도에서 이제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열심히 차량 등록 징수 업무를 했으니까 뭐 수원시에서 등록된 이 차량 대수만큼 너희 요만큼 떼주고 하는 그런 각 시군별로 떼주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과연 모든 지자체들이 일한 만큼 그 세금을 받아갈까라는 게 이제 이번 저희 기사의 맹점이었습니다. 이제 주된 그 쟁점이 어떤 거가 됐냐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고차의 성지. 굉장히 수원에는 중고차 단지들이 많이 있죠. 네, 거의 전국에서 이제 수원으로 차를 사러 많이 오시니까 그렇죠. 자, 단지가 크게 있다 보니까. 저 권성구 쪽에도 보면 이제 도이치오토월드라고 굉장히 큰 단지가 있고 또 이제 SK 또 굉장히 좀 그 두 개의 큰 어떤 단지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에서 특히 이제 인접 지자체들 이런 뭐 예를 들면 화성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들 차를 사러 오세요. 그럼 이제 화성 시민들도 차를 사러 오실 거고 뭐 군포 시민, 수원 시민만 차를 사러 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들이 뭐 화성에서 타고 다닐 차, 뭐 군포에서 타고 다닐 차 이런 차들을 사놓고 등록은 이제 수원시에서 등록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나 그 단지 안에 각각 그 차량 등록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등록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그건 이제 화성 사람들이 화성에서 타고 다닌다고 하면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화성차라고 할게요. 이 화성차가 수원시에서 등록을 하고 가요. 상관없죠, 사실. 왜냐면 전국을 다니는 거니까 차들은. 하지만 화성차는 세금을 화성에 냅니다. 그런데 등록 업무는 수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 게 문제예요. 굉장히 수원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차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수원시에서 등록을 하고 가면 세금이 다 수원시로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 화성차, 뭐 안산차, 뭐 용인차 이런 차들이 각자 자기네 지자체로 이제 세금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이제 처리하는 업무는 사무 업무는 수원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수원시가 작년 한 해 동안의 통계를 살펴봤을 때 수원시에서 수원시 차를 등록하는 업무는 수원차만 47,000대 정도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수원 바깥의 차량들, 그러니까 수원시가 해봤자 세금도 못 받는 돈도 안 되는 업무들을 20만 건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금액으로 얘기해줘야 수원 시민이나 이제 인천, 안산, 전주, 창원 시민들이 열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수원시가 47,000건 정도의 그 차량 등록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지자체 업무로 20만 건 정도를 했었을 때 그 20만 건에서 나오는 세금은 몇 억 정도냐? 대충 저희가 계산해 봤었을 때 2,341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사실은 2,341억 원이라는 그 세금 어치의 일을
수원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만 떼도 1,000억 정도는 수원시가 지금 가지고 세수로 이 수원시를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수원시 부유해지겠죠. 완전 교통이 완전 도로가 완전 깨끗해지고 막 그쵸. 도로로 다 들어가면 그 돈이 그럼 지금 포토홀 이런 것도 없고 맞아요. 완전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이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수원시가 타 지자체 업무를 과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문제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죽어나가고 계시는 분들 또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결국에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원시 공무원들이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해야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수원 시민이니까 수원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우리 시 공무원들이 타시, 타군의 업무를 하느라 우리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그 차량 등록 사업소를 가봤어요. 얼마나 많으면 사실은 이제 다른 시군에는 차량 등록 사업소라는 그냥 사업소 하나 건물만 있는데 수원시는 워낙에 타지자체 업무까지 너무 많으니까 사업소가 따로 있고 그 중고차 단지들 안에 또 사업소 그 지소들이 따로 있어요. 도이치에 한 군데, 네, 도이치에도 한 군데가 있고 SK에도 한 군데, SK에도 한 군데가 또 있는 따로 거죠. 또 자동차 등록 사업소가 또 있고. 근데 그 다른 사업소 원래 사업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요즘에 그 SK랑 도이치 사이에 사업소 하나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만 그 중고차 업계 네, 중고차 업자들이 중고차 업자들이 너무 이게 밀린다. 근데 오죽 밀리면 얼마나 밀리면 저희가 이제 그때 봤었을 때. 작년에 연휴가 좀 한번 길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연휴가 끝나고 공무원들이 출근을 했었는데 와, 진짜 이만큼 소리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얘기해, 세보니까 숫자로. 한 1,000장 정도? 그런데 1,000장 정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숫자였던 게 항상 주말만 되면 700~800장씩 쌓여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700~800장이 사실 어느 정도 규모냐 봤었을 때 한 장 처리할 때마다 시간이 8분 정도입니다. 700~800건 정도에서 8분 그러면 133시간 정도입니다. 133시간 20분 정도 되는 업무를 일주일 동안 그 월화수목금 동안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월화수목금 동안에도 일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계속 들어오면서도 주말에 쌓인 업무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주말에 일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야근도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수원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취재했을 때는 인천 같은 경우도 같이 했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해당 부서가 굉장히 깊이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일도 많고 일이 많은 거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어떤 재정을 책임진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천이나 월급은 수원 또 똑같잖아요.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의 발단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2010년도에 예전에 좀 차를 모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제 지역 번호판이라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등록 업무를 했다가 이제 국토부에서 2010년에 모든 거를 다 중앙 전산화 시키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등록을 하든 간에 국토부로 중앙화 시키자. 모든 차량 등록을 중앙화하자라고 해서 그때 디지털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디지털화 전산화 작업들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전국 그 지자체들에게 이제 그 모든 광역시하고 도에다가 다 불러가지고 너네 이제 앞으로 서로 타 지자체 업무라도 우리가 해주겠다고 서로 관할 없이 항상 그동안은 관할이 있었는데 관할 없이 차량 등록을 해주겠다라는 사인을 받아요. 그게 이제 당시에 전국의 광역 지자체들끼리 모인 위수탁 업무 협약서라는 거였습니다. 2010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때 쓸 때만 해도 사인했던 사람들 모두가 10년, 15년 후에 어떻게 이런 부작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냥 국민 편의가 좋아지니까 이제 뭐 인천에서 사도 부산 사람이 인천에서 사도 등록이 가능하고 뭐 강원도 사람이 충청도에 사도 상관없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업무가 10년, 15년 지나니까 자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원 같은 특정 지자체, 수원같이 뭐 중고차가 많이 밀집돼 있는 단지가 있는 단지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출항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출항 쪽으로 이제 전국의 중고차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저희가 좀 그때 행정안전부에다가 자료 공개를 요청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수원과 인천만의 문제인가라고 봤었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자체들마다
예를 들면 저희 창원 같은 경우 또 전주 같은 경우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경남 지방의 이제 창원 쪽은 보통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관외 업무를 얼마 정도 하냐. 자, 창원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건 정도를 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 단지들이 많고 또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창원으로 차를 사가지고 차를 창원에다가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에 뭐 진주 같은 경우에서는 한 8천 건 정도밖에 관외 업무를 안 해요. 뭐 밀양 같은 경우는 뭐 1천 건, 고성군은 900건 정도인데 창원이 8만 건 정도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저희가 한번 그 주변에서 이제 막 진주, 밀양, 안양, 아니 그렇죠. 그 주변 마산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다 맞아요. 가가지고 이제 차 산다는 거잖아요. 거의 한 창원과 뭐 창원이 이제 관내 업무 비율이 한 1대1 정도예요. 그 이제 창문에 최근에 근데 통합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됐을지 그 수치가 좀 모르겠다. 통합이 돼서 이제 작년 통계입니다. 통합이 돼서 이게 사실은 이게 조금 어떻게 되냐면 이 지자체가 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그 증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해서 타 지자체 업무를 대신해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도 인근에 이제 익산이나 김제나 완주 같은 굉장히 시군들이 많은데 이런 시군들에 대비해서 전주가 3만 2천 건 정도 이제 뭐 지역이니까 조금 더 그 지금 대수는 낮을지 몰라도 실제로 관내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한 관내 업무와 관내 업무가 50대 50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이 비율로 보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시 공무원이 타시 업무를 거의 우리시 이 업무만큼 많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좀 많이 봤던 건 뭐냐면 이렇게 이 특정 지자체, 특히 이제 기초 지자체죠. 여기는 창원이나 전주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초 지자체들이 이렇게 업무가 몰리고 있는데 업무가 몰리게 됐던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초 지자체 위에 있던 광역 지자체들이 조금 세게 말하자면 생각 없이 사인을 했던 거죠.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해줄게 하고 사인을 했던 그 결과가 이제 자기네 아래들에 있는 수원, 창원, 전주 같은 그쪽에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10년, 15년 동안.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인을 한 거지. 네. 뭐 그렇게 뒷일을 그렇게까지 생각할 그렇죠. 또 이렇게 네. 됐을 줄 몰랐겠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사실 2010년도에 그렇게 하고 나서 7년 정도 후에 이제 슬슬 어떤 악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못 써야겠다. 이거 도저히 이렇게 이거는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자체들이 나오니까 2017년에 법이 개정 시도가 한번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제 전현희 의원 당시 20대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좀 개정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계류 상태로 있다가 20대 국회가 끝나자마자 파기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관련 법이 발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거의 작년 말쯤에 처음 알게 됐는데 2017년에 이미 이런 법안들이 나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해서 저희가 한번 이때 당시 법안 기록들을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던 그 보고서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행안위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이 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굉장히 좀 지금 수원 시민들이나 창원 시민들이 들으면 좀 부글부글할 얘기들이에요. 거기에는 뭐라 나와 있냐? 등록 업무가 그렇게 빡센 업무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등록 업무 정도면 너네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현장 안 가고 네. 지금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아이고 등록하는 거 네. 이렇게 이게 과도하냐 이게 업무가. 노트북 몇 번 두드리면 되는 건데 그거 뭐 네. 과도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 이 업무가 과도하냐? 현장 안 가보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이 그랬지.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전현희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이 법안에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뭐였냐. 그래서 이 법안의 쟁점은 2010년도 전으로 백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자기가 쓸 곳에서 등록을 하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자꾸 수원이 몰리고 창원이 몰리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진주 사람은 진주에서 하고 화성 사람은 화성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너네 창원 가서 하지 말고 수원 가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럼 또 너무 불편하잖아 또. 그렇죠. 말 그대로 그거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한 건데 이거를 일부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거를 국민 편의를 이제 다시 빽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게 또 이제 사실은 그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그렇게 간소화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업무들이 계속 특정 지자체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17년도에 그게 계류된 이후로 18년, 19년, 20년도에 점점 수원시는 관내 업무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중고차
단지도 커져가는 커져갖고 네. 그 나중에 저런 도이치모터스도 생겼고 그쵸. SK 저 건물도 세웠고 네, 점점 생겨가고 그러면서 그 수원에 있는 모든 중고차 단지가 그 안으로 쫙 집약되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백화점 쇼핑하듯이 맞아요. 거기 가서 차를 고르는 맞아요. 네. 거기서 사실은 이게 뭐 그만 그 정도만 돼도 뭐 수원시 입장에서는 뭐 중고차 단지의 특화 어떤 시군으로 했었죠. 네.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얻는 어떤 이득 대비 소요되는 어떤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관내 업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수원시 그 공무원으로 있으시면서 예. 근데 수원시 일은 20% 정도만 하고 있고 그렇죠. 80%는 남의 지자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약간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약간 맞아요. 한 번씩 멘붕이 올 때가 그게 오는 있을 거죠.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수원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수원시가 제일 억울한 입장이니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 한 건 업무를 보통 이제 건당 이 등록 업무를 한 건을 할 때 이제 보통 소요되는 인건비를 한번 수치화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한 건 처리할 때 6,800원 정도어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인건비를 하나 그 관내 업무를 한 번 할 때마다 6,800원 정도라고 일단은 쳤을 때 그 6,800원에 진짜 일부라도 좀 자기들이 한번 보전을 받고 싶다. 그래서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로 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시로. 그러니까 너네의 업무를 우리가 그 대신 해주는 대가로 너네가 조금 이제 받는 금액의 세금들의 일부를 떼가지고 우리한테 좀 줘라. 그러면 그때 만약에 네. 그 관내 업무가 건수가 몇 건이었죠 우리가? 당시에 이제 관내 업무 건수가 20만 건입니다. 20만 건이니까 2,000원씩만 떼줘도 네. 얼마야? 20만 건에 2,000원이면 거의 4억이죠. 4억밖에 안 되네? 4억. 더 줘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수원시가 얘기했던 건 6,000원입니다. 예, 수원시가 얘기했던 6,800원 중에 6,000원을 좀 내놔라. 그 시민 저기 관내 업무에 6,000원. 공무원분들께서 네.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 6,000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연 11억 정도. 11억 정도? 네, 우리가 적어도 11억 정도는 받아야겠다. 아니면 건당 받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원시가 한 2천억 가까이의 관내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 지금 1%만 달라. 1%만 달라. 1%에서 그러니까 많이 바라면 3%, 최소 1%. 1%만 받는다고 했었을 때도 이제 당시에 이제 타 지자체 업무들을 한 거, 그리고 이제 또 수원 시민들의 업무를 가끔 이제 일부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 시민들이 뭐 딴 데서 하는 경우도 그거를 뺐을 때 이제 순수하게 수원시가 타 지자체 업무만으로 했던 거를 하면 한 1,750억 정도예요. 여기에서 1%만 받아도 17억입니다. 그러게요. 1%만 달라. 수원시는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더라고요. 1%만이라도 달라 17억. 그러니까 지금 네. 인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미리 밀리는데 그쵸. 그 돈 17억 정도면은 네. 사람을 그쵸. 5명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는 5명, 거고요. 한 10명 더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실 분들 좀 계약직이나 뭐 그런 분들도 채용할 수도 있고 인력이나 예산 체계들이 일단은 좀 그 지원이 돈으로 하면 가능해지는 되니까. 거죠. 결정적으로는 이거를 수원시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어쨌든 법률로 개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세금을 담당하는 행안부라던가 아니면 이 모든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라던가 중앙정부에서 나서줘야 되거든요. 도에서는 안 됩니까? 도만으로는 또 힘든 게 수원시가 관내 업무를 물론 이제 가장 인접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하긴 하지만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전국 단위라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는 2010년도에 했던 사인을 다시 엎어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2010년도에 사인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허술하지. 일단 앉아서 그냥 했으니까 특산인정인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멋대로 사인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특정 지자체가 또 많이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징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전 비용이라고 하죠. 이 보전 비용에 대한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전 비용에 대한 항목이 없다. 항목이 없어. 네, 그래서 행정학 교수들이나 뭐 세무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2010년도에 그거를 좀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 항목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항목을 다시 재개정하려면 다시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국 이제 지자체들이 모여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수원 시민이라서 이렇게 화가 난 거지. 사실 이득을 보는 지자체들이 좀 있긴 해요. 저희가 뭐 특정 지자체를 언급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제일 이득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디입니까?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요. 사실 화성시입니다. 네, 화성시하고 평택시가 가장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많이 살아 오시는 거죠. 그렇죠. 관내 업무를 보통 25,000건 정도 하는데 대비해서 관외 업무는 17,000건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2만 건 정도 하면 12,000건 정도의 관외 업무만 하고 있고요. 이 화성시의 전체 업무 관내 합쳐서 4만 건 정도예요. 근데 그게 수원시 같은 경우는 25만 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다는 얘기니까 사실 뭐 화성이나 평택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시흥 이렇게 좀 수원의 인접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말한 김에 사실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 주변에 진주, 밀양, 고성 같은 곳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인근의 익산, 김제, 완주 같은 곳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해당 시에서의 어떤 뭐 반론이라고 한다면 해당 시에서는 이게 사실 차량 등록 업무 같은 경우에는 수원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으로 몰리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그만큼 너희가 그 중고차 단지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제 너네가 잘나서 그런 건데 좀 해줘라 라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한 가지 있던 게 뭐냐면요, 이 취등록세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그 어떤 사무 처리의 성격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끌고 다니고 하면 이제 뭐 용인에서 끌고 다니면 용인에서 포토월도 발생시킬 거고 뭐 배기가스도 발생시킬 거고 하다 보면 용인에서의 어떤 그런 좀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시키는 어떤 경제적인 감소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인에서도 우리도 아니,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고. 안 하잖아. 아니, 수원 시민으로 빙의했지. 타 시군의 입장에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타 시군도 사정은 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기사에 봤었을 때 그건 안 돼. 큰 공감은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되죠, 뭐 이런 입장도 있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전국 단위로 다시 모여야 되는 거죠. 전국 단위로 다시 그러면 모여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렇죠. 지시를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죠. 아직 안 그래도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오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좀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이런 제도 개선 토론회라는 걸 보통 하잖아요. 올해 4월에도 한번 했습니다. 올해 4월에도 한번 했었을 때 수원시가 자료를 이만큼 들고 갔어요. 요번에는 좀 하자. 요번에 좀 개선을 하자. 그랬는데 사실 행안부에서는 좀 미적지근하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네. 수원시 행안부에서 좀 미적지근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특정 지자체, 이게 피해보는 지자체가 몇 안 되거든요. 뭐 수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원, 인천, 창원, 전주 뭐 이런 곳밖에 안 되니까 그래, 니네만 좀 눈 감아주면 모두가 행복한데, 너네만 좀 힘들면 모두가 행복한데, 이런 입장인 거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2천억을 떼이고 있는데 지금 수원 시민이 2천억을 떼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중앙의 이슈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밀리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골고루 이렇게 피해받고 있으면은 바로 그쵸. 정부에서 나설 텐데 그쵸. 한 4군데밖에 안 되니까 너네만 조용히 하면 돼. 수원 시민이 100만이 넘는데 지금 130만이 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원 시민 무시하나?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2010년도에 경기도가 사인을 했다가 괜히 이사달이 났다고요. 경기도가 좀 미안했나 봅니다. 경기도가 작년부터 조금 이 세수 증대 활동비라 해가지고 조금 줘요.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1억 6천 정도를 수원시에 줘요. 1억 6천? 1억 6천. 1억 6천으로는 사람 채용을 못해. 사실 1억 6천이면 수원시 입장에서 좀 푼돈입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경기도가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줬다는 거는 정말 맞지만. 신경 써주려면 10억은 줬었어야지. 그렇죠. 신경 더 줬어요, 도지사님. 경기도도 좀 많이 가난해서.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사인한 책임이 있으니까 행안부에다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수원에 경기도 우리 수원이 좀 이런 피해를 겪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 좀 바꿉시다 하고 경기도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물론 이게 도지사님 나서서 주십시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 취재를 하면서 인천이랑 창원이랑 다 이제 비슷한 사정이 있는데 다 연락을 해보고 전화를 했잖아요.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야, 이거 우리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거 수원시가 나서면 우리 지원 사격하겠다. 굉장히 심지어 이제 자기들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 청원 갑시다. 충분히 저희 수원시에다가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겠다. 공개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는 뭐 인천에서 서구나 부평구 같은 곳들 아니면 뭐 그 후출입 이런 어떤 중고차가 있는 동구나 옹진군 같은 곳들도 관외 업무 부담이 거의 수원처럼 한 8대2, 9대1 정도예요. 관외가 8이나 9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가 총대 매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도 관내 업무가 엄청 많은데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지지 의사들을 많이 밝혔고요. 다만 이제 행안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행안부에서 이제 좀 행안부를 입장이 뭐 중요할 게 아니라 일단 시민들께서 청원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정부에서 움직이니까 일단 청원부터 갑시다. 청원도 청원이고 한편으로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토위 소속의 경기도 의원들 중에서 이제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님도 계실 거고 염태영 의원님이 지금 국토위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염태영 의원님도 있을 거고 이런 그럼 전화 한번 해보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어떤 지난해 이제 지지난 회기죠 20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한번 비슷한 개정 시도가 있다가 무산된 이유로 그 이후에 없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개정안의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국회의원들도 좀 이런 법 개정에 있어서 좀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특히 이제 뭐 수원 어떤 지역구에 아니면 뭐 창원 지역구, 인천 지역구 여러 지역구들이 있을 테니까요. 염태영 의원님한테 지금 이 영상을 링크를 보내시죠. 또 친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한번 염태영 의원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너무 좋죠. 후속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취재를 하면서 이제 뭐 저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미 행정학, 세무학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관련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2019년에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한국지방세연구원 그쪽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고요. 2024년 지난해에도 한번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어떤 세금 제도에 대한 그 논문의 사례로 여기 하나 나왔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저희가 어떤 교수들한테 연락을 해도 뭐 수원시 그랬다는 거 익히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미 많이 공론화된 상황입니다. 수원시로 들어가야 될, 그렇죠. 수원시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금액 세금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좀 과감하게 좀 크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수와 어떤 이 세수에 대한 징수의 어떤 그 업무와 책임의 그 두 가지는 공정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수원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창원시, 인천시 다들 관외 업무를 그만큼 했으면 그 관외 업무에 대한 그 해당 비용을 그만큼 보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어떤 정의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